쌀 재고를 떠하는 지역 농협들이 해외 수출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이 쌀 부족 현상을 겪는 만큼 수출 적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체계 작품을 전시할 박물관 건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20년 김영록 지사가 목포로 의대를 제안했다는 한 언론 매체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여행 등을 위해 방문한 생활 인구가 원도심에 정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심각한 쌀 재고 문제를 떠안은 지자체와 지역 농협들이 자구책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쌀을 중국 등으로 대량 수출해온 일본이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쌀이 일본 쌀을 대체할 적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쌀 포장 작업이 한창인 영암의 한 친환경 쌀 유통센터. 생산된 쌀 포대 60톤은 다음 달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LA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쌀입니다. 현지 소비자들을 위해 이렇게 16대 영양소 성분을 영문으로 표기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건강식에 대한 현지인들의 큰 관심으로 한인마트를 넘어 스시 전문점 등 현지 식당까지 공급처가 다양해진 덕분에 수출 물량도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중동 사우디로 MOU를 체결해서 이미 샘플은 갔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약 200톤 정도 중동 사우디로 저희들이 수출할 계획입니다. 평소의 4배인 16,000톤의 쌀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인근 농협도 중국 수출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수출 자격을 얻기 위한 최종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최대 강진 쌀 2,000톤가량이 중국인들의 밥상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소명감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좋은 쌀 만들려고 이게 소비가 안 되니까 깝깝했죠. 근데 이렇게 애써 주시니까 우리들이야 이제 뭐 살 길이 튼 거나 마찬가지죠. 연간 쌀 10,000톤 이상을 중국에 수출해왔던 일본이 유례없는 폭염으로 자국 내에서도 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 올해가 한국 쌀의 해외 시장 활로 개척 적기라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지난해 117톤, 수출액 27만 2천 달러 수준이던 쌀 수출 실적을 올해 10배인 1,000톤까지 늘려 매출 18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다 보니 국가마다 다른 통관 요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여전히 마케팅 등 관련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인과관계랄지 어떤 이런 관계를 지금은 뚫어가고 있고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서로 좀 부족한 나라들에 대해서 도와준다 하면은 충분히 더 쉽고 빠르게 되지 않으려나. 올해 생산된 조생벼 수매가도 40kg 기준 전년보다 10,000원가량 가격이 또 하락한 실정. 지속되는 쌀값 하락과 재고 대란에도 정부 정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지자체와 농협들이 해외 수출로 자구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기증한 나전칠기 작품을 전시할 박물관 건립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차 회의 끝에 위원 중에 한 명이 위원회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하면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나전칠기 공예품은 모두 294점, 무형문화재 장인 16명이 제작한 85점이 포함된 목포시 감정가격 33억 7천만 원어치로 올해 초 기획전시에서 공개됐습니다. 보관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기증을 받으면서 긴급하게 수장고가 필요했지만 목포시 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80%가 삭감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박물관 건립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 5월 각계 위원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차례 회의를 거쳐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할지, 건립한다면 어떤 위치에 어느 규모로 건립할지를 목포시에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7차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가 사퇴하면서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대표는 중립적으로 논의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바로 박물관에
지휘한다는 그런 여론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공론화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7차 회의까지는 찬반 토론이 없는 이른바 탐색 과정이고 단체 대화방에서 일부 위원의 찬성 발언은 일회성 소동이었다며 이를 빌미로 사퇴한 정 위원의 반발은 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퇴를 표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조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연대 측은 회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론화위는 부당한 지적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남은 3차례 회의를 통해 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한 언론 매체가 보도한 전남 국립의대 기사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이례적으로 해당 기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난 2020년 김영록 지사가 목포로 의대를 제안한 적이 없고 전남도가 특정 대학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실시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이 언론사는 전남권 의대 김영록 지사가 목포로 의대 제안했다는 기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남 국립의대 공모에 대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남도의 의대 설립 공모 용역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선정 이후 의대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송하철 총장은 국립의대 설립 용역이 민감한 부분인 점은 인정하지만 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참여 대학의 의대 설립 여건 등을 청취하고 이를 용역에 포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총장은 전남의 의료 낙후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목포대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6년 의대 신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모 작업이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원도심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행이나 한 달 살기 등을 통해 방문했다가 정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 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허연주 앵커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생활 인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민 씨는 5년 전 외국 유학 생활을 접고 목포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목포 원도심을 택한 건 무엇보다 지역이 주는 포근하고 편안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스텔을 열어 생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빈집 문제도 공청회를 열어 해법 찾기에 나서는 등 공동체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빈집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토론회 장을 펼쳤습니다.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더불어서 함께 해야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목원동에 정착한 인구는 지난 6년간 2,797세대. 떠나는 사람들의 자리를 조금씩 채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이른바 생활 인구의 정착입니다. 여행이나 한 달 살기 등으로 찾았다가 목원동이 좋아 머무는 이들입니다. 30대인 아영 씨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곳에 새 터전을 꾸렸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일자리와 문화 프로그램, 대중교통의 개선을 꼽았습니다. 친구들이 만약에 내려와서 살까 고민을 한다면 한번 와서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살아보고 가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생활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이를 만큼 전국 지역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등 정주를 위한 정보의 제공,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생활 인구를 머무르게 할 획기적인 정책 시행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10.16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자 접수를 내일부터 이틀 동안 받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5일 신청자 전원에 대해 면접 심사 뒤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경선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최종 후보자는 3인 이하 선거구의 경우 결선이 없고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1차 여론조사에서 과반 후보자가 없을 경우 결선을 통해 뽑기로 했습니다. 전남 곳곳을 누비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지자체와 농협이 협업해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찾아가 양한방 진료, 안과, 치과 검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전남도가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달 농촌 왕진버스는 오늘 서영암 농협이 영암 미암면에서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고흥과 여수, 해남군 등에서 운행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1,500여 명에게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제24회 보건복지부 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주최로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꿈나무 체육대회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 관계자 등이 참가해 오는 4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은 개막식에 이어 친선 행사와 함께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축구와 배드민턴, 탁구, 400m 계주 등의 경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영암 성인 게임장 화재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영암경찰서는 어제 영암군 사무읍에서 발생한 성인 게임장 화재는 손님이었던 60대 중국인이 집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가져와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해당 남성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만큼 불법 환전 여부 등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현우 전남지사가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재고 대란 속에 쌀값이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 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인 시장 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확기 이전에 23년산 재고 물량을 추가 시장 격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쌀 수급 예측 통계의 현실적 개선, 수입쌀의 전량 사료형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나전칠기 활용 방안 시민 공청회가 오는 5일 오후 1시 30분 무안동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 공청회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목포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 목포시의 권고안 제출을 목표로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유수영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유수영 선수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소속으로 정재군 선수와 조를 이루어 나눠 배드민턴 남자 복식 결승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2로 패했습니다.